신나는 체험, 즐거운 수학여행! 여행을 갈 거야, 여행을. 자, 저희가 늘 즐거운 매트, 수학여행, 네, 수학과 함께하는 여행을 떠나고 있는데요. 이 해를 거듭할수록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요? 애초에 이렇게 수학을 배웠다면 어허. 나도 굉장히 재밌어 했을 것이고 열심히 했을 텐데 맞아요. 이런 후회와 미련, 아쉬움 모든 걸 느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잘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재밌게 수학을 접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보람됩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냥은 할 수가 없죠. 네. 이분들이 계셔야만 가능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정유빈 선생님, 김희경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필근 씨? 어떤 거요? 내가 다시 수학을 공부할 기회가 있다면 이젠 정말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거. 해봤죠? 해봤는데 이렇게 계속 여행만 다니면 좋죠. 근데 이제 다시 책상 앞에 앉아서 공식을 외우고 이렇게 문제 푸는 부분 때문에 아직 조금만 더 여행을 더 다녀보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글쎄요. 몇 번 더 반복하다 보면 점점 더 수학에 빠져들게 될 겁니다. 자, 네. 오늘 떠나볼 수학 여행지 과연 어디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수학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안전하려면 뭔가 수학적이어야 되나? 예. 네. 헷갈리네요. 화재나 태풍, 지진의 그 발생 지점을 정확하게 찾고 단 몇 초 안에 우리 대피를 하거나 뭐 응급처치를 하는 방법들 다 수치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또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여러 실험 데이터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들을 그런 매뉴얼로 정해놓은 것이거든요. 네. 안전은 생명과 직결돼 있는 데다가 생활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수학이 정말 절대 빠져서는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뭐 대피로는 이렇게 만들자, 아니면 뭐 비상구는 이쪽으로, 네, 이런 건물에 동선을 짠다던가, 아니면 급히 대피하는 왕관기를 만들 때 이런 예만 봐도요, 네. 정확한 측정과 계산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네. 이건 또 수학이 하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이렇게 안전에 수학이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체험을 통해서 느낀다면은 아, 수학이 이렇게 고맙고 소중하구나 뭐 이렇게 느끼게 되지 않을까요? 네. 이야, 사실 저처럼 그 안전 민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 것 같고요. 자, 과연 안전 체험 우리 필근 대장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다녀왔는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노래 부르네요. 생기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미리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는 방법, 그 비밀 열쇠도 바로 수학이겠죠. 수학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간다. 저 탐험대장 필근이가 명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저를 따라오십시오. 안춘 그죠? 야, 이거, 오. 비행기 아닌가 봐요. 야, 이게 별게 다 있네요. 비행기나 선박 뭐 이런 사고에 대한 안전. 지진 체험. 그렇죠. 아이들한테는 좋은 교육입니다. 예. 정말 재밌습니다. 네. 생각보다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진지한 모습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또 상황도 굉장히 실제 상황 같고요. 이게 물이라는 가정하에 이제 구명조 그러니까요. 어떻게 오르나요? 네, 맞습니다. 해양 사고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웬일이에요? 뭐야, 왜 이렇게 편해 보여? 웬일로 아무것도 안 시키고 처음부터 이렇게 그냥 편하게 앉아있게 하고 커피 한 잔 하고 시작하시는 느낌이네요. 편하게 있게 해주더라고요. 되게 여유 있네요. 오, 정전? 어? 위급상. 뭐야? 흔들렸죠? 바닥이 흔들리더라고요, 갑자기. 안전 재난 문자. 네, 재난 문자가 문자 왔어요. 왔어요. 오, 이거 봐봐. 흔들렸다 그랬잖아요, 내가. 재난 문자 왔잖아요. 잠깐만요, 이게 뭐야? 왜? 흔들려. 이거 어떡해? 잠깐만. 이거 어떡해? 아이고. 이게 뭐좀 발레로 하면 괜찮은데 갑자기 들어오니까. 아이고야. 아이고. 이거 너무 심하다, 이거. 난리 났잖아. 다 떨어진 거 지금. 야, 지진 나면 저렇게 사람들이 지금 왜.
정말 다 떨어졌어요. 쓰러지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 끝난 건가? 잠시 멈췄어요. 멈췄어요. 일단 끝났어요. 끝이에요? 일단 끝났어. 나 담 결린 것 같아. 아니 이게 뭐야 갑자기? 아우 진도가 7.1이라 그랬는데 7.1이 이렇게 세요? 네, 7.1의 지진은 땅이 갈라지고 네. 다리가 무너지고 어머. 뭔가 붙잡혀 있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강진이에요. 저희가 이게 기준이다 뭔가 이 강도를 정해놓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물론입니다. 0에서 10까지 나누어 놓았어요. 그리고 0.1씩 강도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4.0 이상만 돼도요, 뭐 창문이 파손되고 8.0 이상이 되면 산사태가 발생할 정도이거든요. 정확한 계산으로 기준을 잡아놨기 때문에요. 이 정도가 되면 산사태가 올 수도 있다, 뭐 쓰나미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위험 정도를 예측하고 또 대피할 수가 있죠. 계산을 해놓는 건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지진의 강도를 알아보는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상, 초과, 이하, 미만과 같은 그런 수의 범위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또 소수의 크기 비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6.7, 6.8, 6.9, 7.0 이런 식으로 띄어세기, 0.1씩 띄어세기 하면서 어떤 수의 계열도 알아볼 수 있고요. 네. 잠깐만 그러면 지진이 났으니까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대피를 해야지. 그렇지. 그렇지. 대피 어떻게 가야지, 해야죠. 가야지. 내가 아까 그 비상구를 알아뒀어야 되는데 내가 아까 내가 쉬라 그럴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내가 어쩐지 표정이 평화롭더라고. 어디로 가야 돼? 어디 가든 그러게. 알아놔야 돼요. 알아야죠. 극장 갈 때도 알아놔야 되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와 무서워. 앞이 안 보이니까. 어우. 생각해보면 우리 극장에서도 비상구의 위치와 이 동선이라는 게 나오게 되잖아요. 여기에도 수학이 숨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100명의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할 때 비상구가 4개가 있다고 하면 그렇지. 25명씩 정확하게 분산될 수 분산돼서 있고. 나갈 수 있도록 위치를 잡아줘야 되겠죠. 그런 것들 또한 수학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빠져나왔어요. 깜짝이야. 깜짝이야. 간판 떨어지는 줄 알았네. 펄쩍 뛰는 게 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진짜 무서웠어요. 진심에 반응인 것 같아요. 나 진짜 심장 떨어지겠네 진짜. 와, 이게 지진 진짜 무서운 거구나 이게. 그러게. 이게 건물 지을 때도 진짜 튼튼하게 지어야겠네. 맞아요. 맞아요. 심장. 이게 지진 멈췄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맞아요. 맞아요. 여진도 여진도 남아 있을 수 남아있죠. 있고, 뭐 감전 사고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지금처럼 뭐 간판이 뭐 떨어질 수도 위태위태하면 있고. 그 위태위태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필근 씨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건물 지을 때 튼튼하게 지어야겠네. 직접 겪어보니까 예, 막 예. 진심으로 그냥 맞아요.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정말 부분을 중요한. 얻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지금.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진은 언제 어떻게 우리한테 찾아올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내진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해야죠. 여기에도 수학이 있는데요. 네. 그 삼각형이 안정적인 도형이라는 거 우리 수학 식구들 다 알죠. 그럼요. 이미 배웠어요. 수학 체험관에서도 저희가 그렇죠. 네, 내진 설계에는 이렇게 이 삼각형을 그물처럼 연결 지은 모양의 그 트러스 구조가 활용됩니다. 네, 우리 송전탑이나 뭐 한강 다리 같은 곳에 보면은 이런 트러스 구조가 많이 보이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이런 삼각형을 연결해서 직접 트러스 구조를 만들고 뭔가 무거운 것들을 이렇게 올려놓으면서 이런 튼튼하다는 것을 실감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삼각형이 안전을 지켜주는 거군요. 네. 자, 타볼까? 이번엔 이제 차를 차를 타고, 타고. 네, 드라이브를 떠납니다. 자, 안전벨트를 하고. 자, 보자. 날씨가 뭐야? 비 오네. 비 오면 좀 사고날 확률이 높죠. 미끄러운데 이거? 이거 왜 이래 이거? 브레이크. 브레이크가 안 브레이크가 들어가요. 왜 이래 미끄러워? 차가 뒤집어집니다. 잠깐만. 진짜로? 왜 깜짝이야. 어떡해요? 네. 빗길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그런 실험을 했대요. 네. 이때 평소보다 20m나 더 나간 거예요. 그리고 차 방향도 약간 45도로 틀어진 채로 멈추고요. 또 곡선 코스에는 90도 이상 틀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과속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비 오고 그러면 더욱 네, 줄여야 돼. 맞습니다. 저렇게 뒤집어진다고 차가 네. 와. 이런 수치,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 우리 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아니 세상에. 저렇게 한 바퀴 다 돌아간다고요?
와, 저 얼굴로 피가 쏠려가지고. 와, 와, 죽을 뻔했네. 야, 진짜 이거 안전벨트 해서 살았다, 이거 해서. 와. 진짜 안전벨트의 중요성을 또 한 번 그러니까요. 깨달았습니다. 안전벨트가 딱 잡아주니까. 그렇죠. 맞아요. 아니, 근데 이거 좀, 내 등치 좀 작은 거 아니야, 이거? 자, 두께가. 5cm네, 5cm. 5cm. 이게 5cm인 이유가 있는 건가? 이게 전부 다 5cm입니까? 네. 저런 궁금증 너무 좋아요. 네. 현재 국산 차량의 안전띠 대부분은요, 4.7cm입니다. 4.7. 네, 이렇게 소수점까지 정확하게 제시한 이유가 바로 네. 안전 때문이 되겠죠. 4.7cm보다 좁으면 네. 몸이 받는 압력이 커져가지고 왜 이렇게 파고들 수 있잖아요. 그렇겠네. 네, 그래서 더 위험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안전띠 폭을 너무 넓게 만들면 뭐 안전성은 높아질 수도 있지만 이 띠 자체가 평소에 이렇게 꼬여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려 있을 수도 그렇지, 있고요. 그렇지. 그걸 펴고 하면서 오히려 또 위험해질 수가 있겠죠. 진짜 그 안전을 위해서 정말 그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그러니까요. 신경을 많이 쓴 겁니다. 예. 네. 이렇게 안전띠처럼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에어백도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 자동차가 충돌할 때 어느 강도 이상의 충돌인지를 단시간에 그 감지하고 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빠른 속도로 에어백이 탁 펴져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충격 감지 센서도 수학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심폐소생술이. 잘하네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는 곳이에요. 저거 알아야 네. 됩니다. 알아야 네, 됩니다. 네. 손을 이제 네. 딱 저렇게 해서 1분에 120회 정도를 세게 눌러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엄지 손가락 정도가 들어갈 정도? 만큼, 그 정도? 네, 그 정도가 들어갈 정도로 세게. 우리 친구들의 엄지손가락 길이는 한 2cm. 굳이 줄자로 제 엄지 손가락을 재어보는. 예, 예. 음악 대장이니까요. 네, 시작! 직접 이렇게 체험을 해보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을 구했다 이런 기사도 우리가 종종 그럼요. 예, 많이 쓰지 맞아요. 않습니까? 맞아요. 예, 네. 예. 1분에 120회를 해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은 얼마? 1초에 2번을 해야 되는 거야. 진짜 힘든 거예요, 이게. 오, 빠른 암산 능력. 계산을 아주 잘했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칭찬해. 네. 그래도 어우, 잘했어요. 네. 네. 우리 심정지 골든 타임은 4분이에요. 맞아요. 4분 내에 심폐소생술이 행해져야 되고요. 네. 또 1분 내에 행해졌을 때는 생존 가능성이 97%로 올라갑니다. 우리 친구들 이런 체험을 통해서 1분의 중요성, 또 시간 감각 이런 것도 익힐 수 있고요. 퍼센트 공부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그 명치 위 가슴 사이를 90도로 눌러줘야 되는데 네. 이때 아까 엄지 요거만큼 네. 5cm 정도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온몸을 이용해서 힘껏 눌러주어야 됩니다. 네. 이때 뭐 이렇게 센티미터 개념이라든지 각도 개념도 정확하게 익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간도 생각해야 되고 각도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확률. 확률 얘기도 나왔고요. 1분 안에 시행하면 97%의 확률이 있다. 그렇죠. 사람을 살리는데도 이렇게 여러 가지의 수학이 들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제가 어차피 말 나온 김에 친구랑 대결 한번. 이번엔 근데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나는. 오늘은 진짜 이길 거야. 해볼까요? 예, 1대1 대결을 합니다. 아이들과요. 굳이 너무 빨리 하는 거 아니에요? 저 때는 몰랐어요. 지금 보니까 빠르네.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데 또 1대1 대결 시켜놓으니까 또 제가 흥분한 거예요. 강도도 표시가 되는군요. 약한지 빠른지 속도 다 이완이 되는 약한도 필요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너무 세게 하니까 계속 이완 필요가 나오고 강해요. 계속 이렇게 나오거든요. 끝났어요? 못 살렸네. 잠깐만. 무슨 그런 말씀을 이렇게 크게 하세요, 선생님. 둘 다 못 살렸다뇨.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그 자세대로 누른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떤 정확한 어떤 계산하에서 그 정해진 수치를 좀 지켜주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데도 그렇죠. 도움이 되는 맞아요. 거죠. 맞습니다. 저 심폐소생술 확 와닿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이 일상 속에서 누가 어떤 이유로든 갑자기 쓰러질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익히는 건 중요하죠. 유치원에서도 이게 음악과 콜라보를 해서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이 초개념이나 시간 감각이 아직 부족한 어린 친구들이면 간격을 맞추는 게 힘들죠. 1초에 2번이니까요. 그럴 때는 뭐
나리 나리 이렇게 맞춰가는 거죠. 예,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저 저기서도 배울 때 아기 상어 틀어주시더라고요. 오, 그쵸, 그쵸. 이게 아기 상어 뚜루루 뚜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되게 좋아하면서 이 감각을 익히기가 좋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BPM 120에 맞춰놓고 하면 네. 되겠네요. 역시 음악인. 예. 그러니까요. 전문가. 역시. 120에 맞춰놓고 하면 정확하네요. 예. 저기서는 이제 어른들한테는 어머나를 어머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아마 그런 노래들이 찾아보면 그 120 정도 될 수도 있겠네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안전하고 음악하고 수학하고 이게 다 엮여 있는 연결되어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자, 어디 또 위험한 데를 가셨습니까? 아, 고친 거 흙이요? 예. 무섭겠는데, 이거? 이게 무섭네, 이거. 완전히. 에이, 아저씨는 안 탈 거야. 아저씨는 이거 안 타기로 되어 있어요. 아, 아이도 타는데 무서워서 못 타셨어요? 이거 어떡해. 진짜요, 이거? 아, 되게 천천히 내려가네요. 생각보다. 안전하게. 안전하게 그래도 무섭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죠. 와, 아니, 이게 모르다 갑자기 하니까 더 무섭네. 아니, 나 화장실 가야 될 것 같아. 약간 좀 느낌 이상해. 왕강기 사용법 사실은 숙지해놓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뭐 어디 멀리 가서 여행 가서 숙소를 이용하시고 이런 분들 요즘엔 다 왕강기를 해놓잖아요. 네. 네, 그런 사용법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비상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네. 맞습니다. 미리 가서 같이 가서 배울 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기 가서 확실하게 배우고 왔는데 제일 무서운 거는요. 내려오는데 줄이 모자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도 들고 뭐 실제라면 탈출하다가 이 줄이 날 못 버티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도 들고 끊어지거나 네, 말이죠. 탈출하면 네. 어디 끼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들이 막 들더라고요. 현재 그 숙박업소나 이런 데 배치되어 있는 왕강기가 보통 100km까지는 그렇죠. 네. 가능하고 그쵸, 그쵸. 줄은 길이가 표시가 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층별로 한 층에 그러니까 3m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즉 3층이 되는 경우에는 로프의 길이도 9m가 되기 때문에 줄이 모자랄 위험은 없을 거예요. 네. 내려가야 되는 길이는 층수를 곱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왕강기가 설치되는 창문의 크기 또한 뭐 가로가 50, 세로가 100cm 이상이어야 된다든지 이런 네. 설치 기준을 찾아보면서 수학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아이랑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오, 이거 뭐야? 우와. 와, 이게 태풍 체험인가 봐요, 태풍. 오, 바람이 엄청 세네. 와. 뭔가 이 그 안전 체험의 끝판왕 느낌이죠. 태풍 체험. 맞아요. 우리가 또 태풍 때문에 맞아요. 말씀드린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미리미리 이런 거 좀 알아놔야 돼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잠시 후에 태풍이 들이닥칠 그 장소에 나와 있습니다. 수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곳의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본 그림이. 저 모자 날라가겠다. 근데 몇이라고요? 뭐 아까 1단계 뭐 단계가 있다면 1단계가 15m/s? 그러니까 2단계쯤 해야 20m/s 정도면은 뭐 여러분 다들 알다시피 제 키가 한 2m 조금 넘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또 훑어서 찍었지 또 아래서부터 다리부터. 너무 흔들어. 뭘 흔들어. 흔들기는. 아무튼 제가 모두가 아시다시피 제가 키가 한 2m 정도 되겠는데 제 키 한 10배? 그 정도의 거리를 1초 만에 간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태규 씨 대단한데요. 우리 20m 그러니까요. per 그 태풍의 속력을 1초 만에 그 내 키의 10배 정도 된다. 이렇게 거리를 계산하는 거. 이런 태풍 와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다니 대단합니다. 그럼요. 제가 네. 수학을 몇 년을 하고 있는데. 야, 이렇게 칭찬 들을 정도 일입니까? 그게? 야, 그래요. 사실 수학에서 단위 공부하는 걸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이렇게 안전체험하면서 알아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정도는 또 내가 도전을 해줘야. 그래도 내가 이 등치값 한다는 소리 듣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2단계 도전! 2단계를 하겠다고요? 뭐야? 3단계 틀었네. 아이, 내가 어쩐지 속았어. 그러네. 2단계 하고 너무 싶어서. 세더라고요. 아, 너무하네 정말. 나 지금 알았어요. 바람! 잠깐만. 오, 보잖아. 뭐가 날라갔어. 이 표정이 정말 진심의 표정인 것 같아요. 어떡해.
정말 와, 근데 정말 버티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자꾸 발은 뒤로 가고 있어요. 앞으로 나아가기가 정말 힘들어.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와, 저렇게 알아서 막 밀려 나가네요. 네, 아니 이제 그러네요.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미끄러워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래 신발도 미끄럽고 해서 아, 진짜 태풍이 심하게 왔을 때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경각심이 알아서 생기는 것 같아요. 머리가 올백머리가 됐어요. 대박이다. 와, 진짜 제정신 아니구나, 수다. 내 모자 어디 갔어? 맞아요.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오셨어요. 오늘 뭐 별일이 다 있네요. 지진 나고 태풍 오고 막. 아, 진짜 다시 한번 태풍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 이제 힘들어서 못 하겠거든요. 홍경민 씨, 그래서 보기만 말고 좀 이거 좀 받아서 이어가봐요. 네, 홍경민 씨 나와주세요. 아니 너무 고생했네요. 사실 태풍 올 때 왜 조심해야 되는지 이 3단계 속았네요. 아, 너무하네 정말. 예예. 아. 저 모습 보니까 뭐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고. 태풍도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강도를 분류해 놓았거든요. 네, 25m/s의 속도로만 가도 그 지붕이 날아갈 수 있고요. 네. 또 54m/s 이상 되는 그런 5단계 태풍에는 건물이 붕괴될 정도의 아주 초강력 태풍이라고 해요. 네. 좀 전에 우리 필근 씨가 1초에 내 키는 10배만큼 되는 거리를 이동한다라고 아주 멋지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예, 단위를 이해했기 때문에 가능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54m/s면 1초에 54m 이동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 100m 달리기 우리 친구들 한 20초 정도 네. 걸릴 것 같아요. 그럼 태풍은 2초 안에 그 100m를 이동하는 셈이에요. 엄청난 그런 위력이죠. 어마어마하죠. 네, 네, 맞아요. 이 태풍의 강도가 아닌 태풍의 크기에 따라서 분류를 해놓은 것도 있어요. 태풍 반경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어 놓는 거죠. 소형 태풍은 반경이 300km 미만이고요. 대형 태풍은 500km 이상, 800km 미만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가만 있어봐.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00 얼마 되잖아요. 그럼 800km면은 거의 태풍 우리나라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보다 큰 거죠. 큰 이게. 거죠. 예. 맞습니다. 아주 좋은 예시예요. 그러면 뭐 800km면 반경이 얼마나 넓은지 감이 좀 잡히시잖아요. 그죠? 네. 부산의 2배니까요. 그 태풍을 이렇게 분류해 놓은 그런 기준을 이렇게 보니까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그 자연재해에 대한 기준 여기에도 수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진짜 그 오늘 밤은 집에서 체험하기가 좀 어려운데 힘들죠? 예, 오늘 좀 힘들죠. 선풍기 세게 틀다고 될 것도 아니고 아니죠. 이게. 태풍 체험 좀 어렵네요. 물도 떠야 되고, 뭐 땅도 흔들어야 되고. 아이고. 네. 물론 그 태풍 체험 같은 것은 체험관에 가야 하겠지만 우리 생활 곳곳에서 안전을 위한 그런 장치나 도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뭐 소화기라든지 뭐 아까 심장 제세동기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많이 관찰해보고 또 사용 방법 같은 것도 익혀보고 이런 체험들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또 쌓기나무를 앞에서 보고 또 옆에서 보고 여러 가지 각도를 보면서 사각지대 찾기 이런 활동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각지대. 예를 들어 저 3층의 쌓기나무 뒤쪽에 쌓기나무가 없을 수도 있지만 3층 사이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쌓기나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 우리 6학년 2학기에 공간과 입체 단원에서는 그 입체를 보고 앞에서 본 모양, 또 옆에서 본 모양, 또 위에서 본 모양 이런 걸 평면에 나타내 보기도 하고 네. 또 평면에 나타내진 것을 보고 또 실제 쌓아 보기도 하고 또 쌓기나무 개수도 알아보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혹시 거기는 사각지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확장하는 그런 질문도 해보고 하면 우리 아이들의 그런 공간 감각이나 또 수학적 사고력이 많이 향상될 것 같아요. 네. 네, 평소에 이 일기예보를 보면서 뭐 강수량, 바람의 세기, 비 올 확률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또한 사실 굉장히 수학적인 대화거든요. 그 후에 강수량을 직접 계산해보는 활동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제 강수량은 원기둥에 담기기 때문에요. 원기둥의 부피를 또 알아야 되겠죠. 네. 원기둥의 부피 공식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하죠. 아시잖아요. 네, 네. 알 거 아니에요. 알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알고 있죠. 알고는 있죠. 네, 이 밑면의 넓이가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원의 넓이죠.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을 곱해주면 되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거기에 높이가 곱해지면은 부피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하잖아요. 네, 맞아요.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강수량계의 입고 지름이 20cm고 강수량이 10mm라고 해보면요. 지름이 20이니까 반지름은 10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방수량의 부피가 314ml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가 1시간에 10ml만 와도요. 1리터 우유팩의 3분의 1 정도가 되는 거죠. 이런 계산으로 우리 친구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도형의 부피라든지 그런 공식들과도 좀 더 친해질 수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깔끔한 정리 감사드리고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그대로 해주셨어요. 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돼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이 참 답답하네요. 그러게요. 예, 알고 있는 걸 말을 못하니까 맞습니다. 답답하네. 예. 자, 이렇게 안전 속의 핵심 역할을 하는 수학에 대해서 오늘 체험으로 알아봤는데요. 네. 자, 오늘 하루 올리가 깔끔하게 정리해준다고 합니다. 오늘의 수학 일기를 써볼까? 안전체험관에 갔다. 지진을 체험해보면서 내진 설계와 비상구의 중요성을 알았고 교통사고를 체험하며 안전띠 속 수학의 역할을 알았다. 심폐소생술을 배우며 수학이 생명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과 태풍을 체험하면서 기준을 정해 재해를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도 깨달았다. 이제부터는 안전에 더 신경 써야겠다고 다짐했다. 자, 이렇게 안전을 챙기는 데에도 우리 수학이 이렇게 참 밀접한 네. 연관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된 하루였는데 선생님들 오늘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배우는 그런 수학이 사람을 살리는 수학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우리가 공부하는 이 수학 공부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한 체험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때까지 안전체험에는 수학이 주인공은 아니라고만 생각을 해왔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이 있고 씬스틸하는 그런 조연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 생활할 때도 더더욱 안전에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맞습니다. 정말 저희가 안전은 뭐 100번 강조해도 뭐 과하지 않다. 그런 그럼요, 얘기합니다. 안전사고 늘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하지만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그런 안전사고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우리 다시 한번 좀 경각심을 갖게 되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고 보다 더 반가운 것은 안전을 지키는 데에도 수학은 필요하다라는 그만큼 밀접하다라는 거 우리 아이들에게 꼭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본방사수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본 방송을 인증샷과 함께 SNS 후기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상품권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자세한 내용은 밑에 나가고 있는 주소 홈페이지로 찾아오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YTN 사이언스 채널에 오시면 언제든지 또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오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뿅뿅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하루를 만들어 주신 김유경 선생님, 정희빈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체험하고 오신 필근 씨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유익한 수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